네, 안녕하세요. 시험에 강한 영어 루시 강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접속사 한번 복습 영상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접속사 하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그쵸? 문장과 문장, 단어, 절, 구 등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접속사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진짜 잘 기억이 나야 되고, 접속사의 역할이. 그래서 그때 쌤이 첫 번째 알려준 것이 바로 뭐다? 그쵸? 바로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자, 등위 접수사는 and, but, or 그리고 so까지 있었죠. 이때 so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것이었고 and, but, or 같은 경우에는 단어, 절, 그 문장을 다 연결할 수 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and, but, or이 중요했던 이유는 얘가 병렬하고자 하는 이 구조가 어때야 한다? 그쵸? 항상 같아야 된다. 어머 선생님, 여기 and 뒤에 to가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 and 뒤에서 to가 생략된 채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and가 얘는 A, B, and C로 여러 개를 지금 병렬할 수도 있다고 했었던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절이면 똑같이 절을 병렬시켜야 한다는 거죠. 쏘는 이런 식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킨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절과 문장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했지. 절은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혼자 쓸 수 없다. 구는? 아니, 문장은? 그치. 문장은 혼자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사실 접속사 공부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다? 그치, 등위 접속사가 그 생겨먹은 형태, 그쵸? 어떻게 A와 B를 대등하게 연결하는가도 중요하긴 한데 나중에 해석상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위 접사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는 게 있었는데 기억나요? 그지? 우리 등위 접사의 활용으로 배웠던 게 바로 뭐냐면 등위 접사의 상관 접사였어요. 보이나요? 저 상관 접사 이때 대신 주어 동사 수의 일치 이게 중요했고 두 번째가 A, B가 어때 된다? 대등해야 된다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both A and B는 무조건 무슨 취급? 바로 복수 취급한다. 그래서 both my mom and my father 할 때 여기 don't 와야지 doesn't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남아있는 것들은 누구? 바로 B의 수의 일치를 합니다.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 그래서 not only you but also she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doesn't를 쓸 것이다.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이 쓸 수 있는 것이 B as well as A, B뿐만 아니라 A도 라는 의미로 she as well as you 하면 여기 doesn't, you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don't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난 you, 나를 B, A가 아니라 B 하면은 너가 아니라 그가 likes 미나를 좋아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either A or B의 의미는 A, B 둘 중에 하나였고 neither A nor B는 둘 다 아니다 했어. 둘 중에 하나가 아닌 게 아니야. neither A nor B는 둘 다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서 이것들은 다 일치를 비해한다. 그리고 하나 더. 얘네가 독해에 쓰였을 때도 이게 하고자 하는 말은 비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바로 명사절이었지요. 자, 우리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에 했던 게 대절이었어. 대절이 명사절로 쓰일 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데 이때 겁나 중요한 거 바로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던 거였죠. 자, 여기서 잠깐. 자, 내가 완전한 문장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었어. 완전한 문장.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을 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자,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장 성분이 있었죠? 형식별. 그때 어떤 부분이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불완전하다고 해요. 뭐 명사가 없거나, 그쵸? 근데 동사가 없는 경우는 없어. 불완전하다고 했을 때 이 동사가 없는 경우는 없어. 그리고 그쵸?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세 가지가 없을 때 우리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즉 주어가 없는 문장, 목적어가 없는 문장, 혹은 보어가 없는 문장. 근데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 뭐지? 동사, 그냥 동사도 아니야. 타동사 뒤, 그리고 하나 더. 그렇지. 전치사 뒤. 나는 이것을 항상 꼭
시험 문제에 내는 경향이 있어요. 목적어가 없는 경우는 타동사 뒤나 전치사 뒤가 없을 때 우리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그쵸? 이런 것이 그럼 다 있어야지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완전한 문장이랑 불완전한 문장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래서 완전하구나. 제가 그래서 불완전하구나 알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that he cheated on me was true. 자, 그가 그죠? 나를 두고 바람폈다라는 것은 사실이야 라는 거죠. cheat on은 바람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속이다, 바람피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하게 나와 있고 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대시 길면 우리는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이 가주어 진주어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은 딱 봐도 뭘로 쓰인 문장? 바로 believe의 목적어로 쓰인 문장인 거죠. I believe 할 때 이 가로쳐 있는 이유는 이 대신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he don't도 아니죠. 이거 왜 이렇게 오타가 나 있어? 그쵸? doesn't buy me anything. 그죠? 나는 믿어요. 그가 나에게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고를 믿었대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얘는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보어겠죠. 내 희망은 my family lives healthy forever. 영원히 건강하게 사시는 거래요. 자, believe. 자, 이때는 뭐냐면 바로 동격입니다. 동격의 believe로 you can pass the exam 이렇게 써가지고 이 believe를 어떻게 하고 있다? 동등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얘를 관계대명사로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동격인 이유는 you 주어, can pass 동사, the exam 목적어로 완벽한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사들은 주로 believe, story, rumor, news처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구조인 경우에 뒤에 나오는 대시 완전할 때 그때 우리는 바로 동격의 대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봐야겠다. 동격. 자, 그 다음에 배웠던 명사들은 if와 whether이었어요. 둘 다 if, whether 의미가 명사절로 쓰일 때는 인지, 아닌지 이렇게 쓰는 것이었고 이때 제일 중요했던 건 if는 타동사 뒤에서 목적어로만 쓸 수 있어요. 타동사 뒤에서 목적어로 쓰는 경우에만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로 if를 쓰고요. 그 외에는 다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if가 맨 앞에 있는데 목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So I don't know if she likes me or not. 자, 이때도 마찬가지야. 나는 몰라.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라고 했을 때 이때 or not은요. 써도 되고요.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차라리 안 쓰면 되지만 이렇게 if or not 쓰게 되면 얘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 다른냐 선생님? 왜 다른요? 인지 아닌지로 주어 목적어 보어로 다 쓸 수 있고요. or not의 위치도요. whether or not, whether you're rich or not 다 됩니다. whether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 목적어 보어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that, if, whether를 배웠고 그리고 하나 더 배웠던 게 바로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겁나게 못 아는 의문사절이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문문이란 거 알 거예요. Are you happy? Do you like it? 막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의문문에 우리가 의문사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의문문을 그냥 의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의문사 안에서도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의문 대명사의 what, who, whom, 위치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 즉 이 단어들이 접속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슨 역할도 한다? 명사 역할도 한다라는 거지. 명사. 첫 번째 문장. Who moved my chair? 누가 내 체어를 움직였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who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 그죠? 대답대 주어가 되죠. I want to know who moved my chair. 얘는 뭐로 쓰이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 내가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이 문장은 명사절이 아닙니다. 그냥 의문문이에요. 근데 내가 얘를 가지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쓸 때 그때 우린 얘를 가지고 명사절로 보고 그 다음에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게 되는 겁니다. 즉 간접 의문문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의문사 뒤에 주어가 온다고 생각했는데요. 방금 얘기했잖아. who가 주어죠? 그럼 바로 뒤에 동사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What makes you so mad? 무엇이 너를 빡치게 했니? 바로 너가 나를 빡치게 하는구나 라는 문장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문장 속에서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I want to know what makes you so mad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다 주어. 얘는 뭐야? What are you doing? 바로 써있듯이 목적어로 하고 있어요. I'm doing my homework. 목적어로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얘를 만약에 명사절로 썼을 때, 간접 의문일 때 바로 어떻게 쓴다? What are you에서 이 are you 위치가 what you are doing. 의문사, 주어, 동사의 위치로 쓰게 된다는 거죠. 또 which do you like better? 어떤 것이 더 좋아? 막 이렇게 썼을 때 이때 I like flowers better. 나 flower도 좋아해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얘를 어떻게 됐어? which you like better. 의문사, 주어, 동사 요소를 쓰고 있는 거지. 얘는 지금 다 뭐로 쓰고 있는 거?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거. 얘는요. Who are you? 이 가끔 주어로 말하는 질문들이 있던데 너는 누구냐? I'm your mother. 나 네 엄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who는 뭐다? 보어로 쓰고 있다. 그래서 얘도 의문사, 명사절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간접 의문 어순으로 I want to know who you are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얘가 우리가 의문 대명사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 형용사도 있겠죠? 의문 대명사가 있으니까 의문 형용사는 당연히 항상 누가 올 것이다? 명사가 올 것이다. 그래서 what, which, whose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뒤에 명사가 오는 문장으로 What color do you like?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뀌었어? What color you like? Which shoes will you buy? 어떤 신발을 넌 살 거니? I want to know which shoes you will buy. 그죠? Whose shoes did you steal? 너 누구 신발 훔쳤니? 뭐 이런 겁니다. I want to know whose shoes you stole.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의문형용사였어요. 포인트는 뭐다? 의문형용사 뒤에 명사가 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뭐 의문 부사는 당연히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오겠죠. 대표적으로 when, where, why, how 등이 있고 So when is your birthday? I want to know when your birthday is. Where do you live? I want to know where you live. Why do you hate him? I want to know why you hate him.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가끔 이런 의문사에서 동사가 believe, suppose, think 같은 동사들이 왔을 때 의문사를 이렇게 뒤에 쓰지 않고 맨 앞으로 보낸다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한번 예문으로만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예문 하나 보여줄게요. 의문사절일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do you think? 라는 문장과 when is going to propose to her? 언제 그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할까? 라는 이 두 문장을 만약에 만들게 됐을 때 이와 같은 think 혹은 believe 혹은 suppose와 같은 뭔가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각동사라고 불러요. 어렵게 말하면 사여동사. 얘네가 오게 되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간접으로 만드냐면 when이 맨 앞으로 빠져요. 이럴 때만. So when do you think he is going to propose to her.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동사일 때는 의문사가 맨 앞으로 온다. 이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명사절을 다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워낙 의문사절에서 약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의문사에는 의문 대명사가 있고 의문 형용사가 있고 의문 부사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얘네가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게 됐을 때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인 간접 의문문 어순을 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알려줬던 게 부사절이었죠. 이때 부사절일 때 진짜 중요했던 거 바로 시간, 조건, 목적, 이유, 결과와 같은 접사들이 있었고 얘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얘였어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 말은 will을 종속자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였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when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 before, after, until, since, as, by the time, each time, every time, as soon as와 같은 접속사가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지 않다고 했었죠. 이런 것들도 같이 머릿속에 팍팍팍 넣으셔야 됩니다. 뭐뭐 할 때까지, 뭐뭐 이래로,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쯤이면, each time, 뭐뭐 할 때마다, every time, 이것도 뭐뭐 할 때마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 아이들이고 여기서도 will은 오지 않는다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 조건 같은 경우에도 if, unless, once,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몰라하는 providing, provided, supposing, supposed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뭐뭐 한다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so that입니다. so that은 목적으로 써가지고 뭐 그 결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못막이 위해서로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쓸 수 있는 얘는 in order that도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이때 I studied hard so that I passed exam 이거 얘는 뭐겠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요. 얘는 그 결과 나는 시험에서 통과했습니다. 이 말이야 얘는. 근데 그 뒤에 I study hard so that I can pass the exam 이러면 나 열심히 공부했고요. 뭐 하기 위해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랑 얘는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얘는 so형보다 시작 또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이렇게 so형이 나온 다음에 대시 나오는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그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녀는 그 수업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참고로 이때 이 so 대신에 to 쓸 수 없어. to 나오면 뒤에 뭐 나와야 돼? 투투야. 대시 오는 것이 아니야. so하고 대시 짝꿍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다음 이 노드렛은 뭐뭐 하기 위해서 아까 위에 썼었고요. 그다음 우리 이유는 뭐 because, as, since, now도 있다. 뭐뭐이니까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보로는 뭐 although, though, even if, even though가 있는데 as가 양보로 쓰는 경우가 또 있다. 돌아버리겠죠? as는 여기저기 다 써버려. 이때 as가 근데 양보절로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만 가능하다. 언제? 바로 as 앞에서 형용사나 부사가 쓰였을 때 rich as you are, I don't like you. 비록 너가 부자라고 할지라도 난 널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 이 as 대신에 although 쓸 수 없어요. as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아시겠죠?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명사절과 부사절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딱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명사절, 부사절들을 머릿속에 팡팡 잘 넣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쌤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쌤 카톡 아는 분들은 쌤한테 카톡으로도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